안녕하세요. 퍼스널 라이프 디자이너 소피입니다. 저희 병원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 이 아이들이 이를 뿌득뿌득 많이 갈아서 치아가 다 갈릴까 걱정이라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소아 이갈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소아 이갈이는 성인 이갈이보다 더 흔하게 나타나요. 논문에 따라 다르지만 17에서 40%의 아이가 이갈이가 있다고 보고요. 이갈이 경험으로만 따지자면 70% 이상의 아이가 소아 이갈이를 경험한다고 해요. 이갈이가 시작되는 시기도 위아래 앞니가 나서 서로 맞물리기 시작한 돌 전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소아 이갈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성인 이갈이와 마찬가지로 소아 이갈이의 원인도 뚜렷하지 않은데요. 크게 생리적, 사회심리적, 외인성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첫 번째 생리적 원인으로는 유치가 처음 나거나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새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간질간질 불편한 느낌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갈이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맞물림이 아직 자리 잡지 않는 소아의 경우에는 치아가 걸리는 느낌 때문에 이갈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염이나 감기가 걸려서 호흡이 좋지 않은 경우, 그리고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이갈이가 생길 수 있고요. 혹은 이런 것과 무관하게 소아 청소년기에는 중추신경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이갈이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두 번째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개개인의 성격이나 스트레스 민감도에 영향을 받기도 해요. 특히 책임감이 강하거나 불안도가 높은 아이에게서 이갈이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동생이 생기거나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등 새로운 환경도 이갈이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갈이를 낮 동안 생긴 근육 긴장을 이완하는 행위로 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외인성 요소로는 간접흡연이라든지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특정 약물에 반응해서 이갈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간접흡연의 영향은 그 노출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더라도 이갈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부모님이 특히 주의하셔야겠죠? 그럼 소아 이갈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보통 소아 이갈이가 청소년 이갈이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또한 일반적인 소아 이갈이가 얼굴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고요. 즉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증상이에요. 다만 치과 검사나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이가 턱이 아프다, 두통이 있다, 치아가 시리다, 치아가 아프다 같이 통증과 관련된 것을 호소하면 치료가 필요해요. 사실 소아 이갈이는 성인 이갈이와 다르게 턱이 아프다거나 두통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요.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갈이가 그만큼 심한 거기 때문에 치과에서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치아의 마모예요. 통증이 드문 것과 별개로 치아가 마모되는 정도는 유치도 영구치와 유사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치아가 심하게 마모되어 치아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스플린트와 같이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아이가 밤에 장치를 낀다는 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또 그때는 유치기 때문에 나중에 영구치가 나올 걸 생각해서 조금 더 지켜보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만 6세 이후에 아이가 이를 심하게 가는 경우에는 이 스플린트를 일시적으로 껴서 치아를 보호해 줄 수는 있어요. 다만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시기에는 치아 배열도 계속 바뀌고 악궁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치를 장기간으로 끼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단기적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다행인 점은 소아 환자는 성인 환자만큼 이갈이 습관이 오래 자리 잡혀 있지 않아서 치료의 효과도 그만큼 더 좋아요. 성인은 스플린트를 껴도 장치를 안 끼면 잘 재발되는 반면 아이들은 짧게 치료한 후에도 잘 재발되지 않아서 예후가 더 좋아요. 또 보통 부모님들은 턱관절이나 이 턱뼈, 즉 사각턱 같은 얼굴 변형이 생기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하지만 회복력이 좋은 소아 시기에는 이런 턱관절이나 턱뼈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다만 턱의 변형보다는 한쪽으로만 이를 많이 갈라서 맞물림의 변형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턱의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주의 깊은 관찰과 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10대 초중반 이후의 청소년기, 즉 영구치가 다 나온 상태에서 이갈이가 심하게 이루어진다면 턱관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이갈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집에서 해줄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갈이는 수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는 것은 약간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해야 돼요. 잠자고 깨는 시간도 일정하게 하는 게 좋고요. 호흡과 관련된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아이가 잘 때 항상 구호흡을 한다면 기도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갈이가 심한 경우에는 바로 자는 것보다 옆으로 자는 게 기도가 덜 눌려서 이갈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해요. 만성 비염이나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나 수면 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기 전 근육을 이완하는 루틴도 좋아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 따뜻한 물 샤워도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고요.
가벼운 목 어깨 스트레칭도 좋아요. 자기 전 자장가와 같이 부드러운 노래와 함께 목을 가볍게 끄덕끄덕 도리도리,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돌려주는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해요. 턱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면 잠들기 전에 턱을 마사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갈이 할 때 주로 쓰는 깨물근은 이 광대 아래 사각턱 앞쪽으로 도톰하게 잡히실 거예요. 이 부위를 위아래로 나눠서 위쪽에 500원 동전 크기로 동그랗게 돌려가면서 마사지 해주시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랗게 마사지 해주시면 되세요. 광대뼈 위에 관자근도 마찬가지로 돌려가면서 마사지 해주시면 되세요. 아이들 자기 전에 쭉쭉이 마사지 시키잖아요. 그때 얼굴 근육도 같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죠. 날이 추우면 근육이 더 많이 경직되는데, 그럴 때는 따뜻한 물수건을 얹어서 같이 마사지 해주면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어요. 오늘은 소화 이갈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저도 아이가 어릴 때 일을 심하게 가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가 다 뽑히지 않냐고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실 보호자분들에게 어떨 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집에서는 어떤 예방법을 쓸 수 있을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댓글로 아이 상태를 물으신다면 직접 보기 전에는 어떤 진단이나 치료법을 권유드리기도 힘들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얼굴 스마일, 마음도 스마일. 안녕!